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조금 힘듦을 덜어드리고자 보건 관련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지만 유튜브인지라 전체 공개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작년에 답안을 어떻게 답변했는지 복기를 하였습니다. 중간중간 저만의 답안 공식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문제와 답 모두 제가 직접 작년에 복기한 것이라서 면접 체계의 문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구상형 1번입니다. 한 개 학년을 선택하여 자신의 교과와 관련하여 비전을 바탕으로 융합 수업을 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선택해서 말씀을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보겠습니다.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2학년 인성교육을 선택하겠습니다. 융합 수업 주제는 소나기 활동으로 손편지와 건강키트를 만들겠습니다. 소나기 활동이란 소중한 너와 나의 기분 좋은 활동입니다. 손편지와 건강키트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과목은 국어, 가정, 과학, 보건입니다. 국어 시간에는 힘이 될 수 있는 시를 적고, 가정 시간에는 면생리대를 만들어 보고, 과학 시간에는 손소독제를 만들고, 보건 시간에는 건강생활 수칙을 카드 뉴스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요즘 SNS나 이메일로 편하게 안부를 물을 수 있지만 손편지는 잘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손편지를 씀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받는 사람도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기회가 마련되며 어려운 이웃에게 건강 키트를 마련하여 나눠줌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기 선생님들 제가 공식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질문에서 물어보는 것에만 제대로 답하자입니다. 특히 물어보는 거를 두 가지식으로 답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요. 제가 항상 구상형을 구상할 때 묻는 게 뭔지 형광펜을 칠했어요. 여기서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아, 그럼 선택하는 걸 말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자신의 교과와 관련하여 그럼 내 교과를 녹여서 말해야겠구나. 비전을 바탕으로 융합 수업을 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융합 수업을 말해야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비전이라는 거는 저에게 되게 생소한 단어였고 평소 생각해 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비전을 바탕으로라고 했지 비전을 물어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약간은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묻는 거에 답변을 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전은 제 생각에는 교직관이나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이 답변에 녹여서 말하면 되는 거라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이 지금 주제는 다 시책에도 나와 있고 면접 책에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첫 번째로 순간적으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을 선택을 하고요. 말할 거리가 맞는 약간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워낙에 말을 잘 못하고 면접에 자신이 없어서 인트로 클로징은 연습할 때도 잘 하진 않았어요. 평가위원들은 내용을 채점할 때 묻는 질문에 대한 키워드를 채점하기 때문에 인트로 클로징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은요. 처음 말할 때 평가위원들이 더 귀를 기울이실 거예요.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귀를 쫑긋 하시겠죠? 그때 빨리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채점을 빨리 하시겠죠? 그게 바로 두 가지식이에요. 보시면 학년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빨리 나는 뭘 선택하겠다라고 말을 해야지 채점에 바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융합 수업을 하라고 했는데 제 기억에 어떤 주제로 할 건지를 말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주제가 어떤 주제로 할지 안 할지 질문에 나와 있지 않아도 융합 수업을 구체적인 활동을 얘기하려면 주제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소나기 활동은 제가 그냥 지은 거예요.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가져와서 쓴 건데요. 이거 말을 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쉬운 단어는 괜찮지만 약간 어렵거나 생소한 단어를 억지로 짜집기 해서 이거 무슨 의미지? 막 약간 와닿지 않거나 평소에 발음이 좋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저게 뭐야? 라고 설명을 해도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새로운 그 단어를 조합해서 만드는 거는 명확하게 전달을 하셔야 되고요. 약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융합 수업 주제를 말을 하고 어떤 거를 할 건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해서 저 나름대로 두 가지식으로 먼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융합 수업가 과목은 뭔지 얘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짧은 구상 시간 동안 이걸 어떻게 제가 다 했겠습니까?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짜집기 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거를 융합 수업 인성교육 나오면 이거 해야지라고 만들어 놨지만 그게 실제 여기에 적용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갖다 쓴 것들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것이고요. 공식 두 번째는 구상형 시간 10분 중에 8에서 9분만 구상하고 나머지 1, 2분은 실제 발표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했다는 건데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면접 보는 해에는 구상형 시간 10분 통으로 다 그냥 구상하는 데만 썼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종이 딱 쳐버려서 항상 부족했어요. 그러니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면접실에 입장을 하면 제가 뭐라고 썼는지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상지 봤다가 면접관 얼굴 봤다가 구상지 봤다가 면접관 얼굴 봤다가 하면 이게 시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래서 요 꿀팁으로 리허설을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작년엔 네 문제를 10분 동안 해야 되고 기존에 나왔던 그 구상형 문제보다 훨씬 지문도 많았고 묻는 게 많았고 아무튼 이때까지 나왔던 구상형 문제랑 달랐어요. 그래서 더 당황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해 준비했을 때는 스터디원들이 항상 1, 2분 남겨놓고 리허설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 연습 덕분에 많이 당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선생님들도 꼭 요거 리허설을 하시길 바래요. 특히 올해는 세 문제에 구상형 10분이라서 구상 시간이 넉넉할 수도 있지만 작년보다 더 구상형 문제가 길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상형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연습을 1, 2분을 남겨놓고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빨리빨리 리허설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식 세 번째는요. 내 답이 답이다랍니다. 설득하는 거,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에서 나아가서 세뇌시킨다는 느낌으로 솔직히 뭐 세뇌시킨다 그래서 막 세게 당당하게 이렇게 너무 강하게 나가기보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 평가위원이 자신감 있게 볼 수 있거든요. 느낌만 살려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전보다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꿀팁이니까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그 이 예시를 다시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인성교육을 선택했고 진로 교육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진로를 탐색할 기회가 마련된다고 돼 있어요. 면접관님들이 제 답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인성교육을 선택했는데 왜 갑자기 진로를 얘기하지 하고 감점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내가 왜 이걸 얘기하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이 문장에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당황하지 않도록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러면 면접관님들이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면접관님들이 20분 내내 제 얘기를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 답변을 토시 하나 안 틀고 막 엄청 경청을 하셔서 이 사람이 인성교육 얘기했는데 진로를 탐색할 기회가 마련됐다고 감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그냥 자신 있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얘기를 하세요. 물론 속으로는 이거 내가 왜 얘기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지만 그냥 쭉 자연스럽게 내 답이 답이야 라고 하면서 넘어가셔야지 여기서 버벅대거나 하시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답이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절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며칠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력이 늘기를 바라는 건 욕심인 것 같아요. 실력이 갑자기 늘지 않습니다. 막판에 한 3일 전에 실력이 조금 늘어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욕심을 좀 버리시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미친 듯이 입을 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입을 미친 듯이 턴다는 말이 뭐냐면요. 공부도 당연히 하시면서 내 언어로, 내 아이디어로 정리를 하시고요. 뭐 그게 키워드가 됐던 문장이 됐던 정리하시고 노트북을 켜고 동영상 셀프 카메라를 켜고요. 내가 방금 그 적어 놓은 단어를 실제처럼 그 제 얼굴을 보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되게 많이 힘들고 버벅대고 왜 저렇게 얘기하지 하면서 막 손으로 내 입을 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고 어느 정도 연습이 됐다 하면 아 진짜 실제처럼 아 이거 실수했으니까 다시 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실수했어도 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던가 뭐 이렇게 좀 실제처럼 연습을 마지막에 하세요. 그래서 내가 말 실수를 하거나 뭐 버벅대거나 발음이 꼬이거나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연습도 하시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언젠가는 발전하는 나의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연습을 열심히 하세요. 자,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묻는 거에만 제대로 답을 하자. 두 번째,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 듣는 사람이 한눈에 그려지게. 그렇지만 조금은 간결하게. 그리고 마지막, 효과로 마무리를 하자입니다. 묻는 주제의 단어를 언급하자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저만의 팁인 건데, 저만의 팁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부끄러운 게 말을 잘 못하니까 저는 그냥 묻는 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를 끝에 꼭 언급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융합 수업을 뭐 말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융합 수업의 질을 높이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융합 수업을 그냥 단어에 넣는 거예요. 아까 뭐 인성교육이 인성교육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활동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성교육이 단어가 들어가게. 만약에 민주주의 교육이 묻는 문제였으면 이러한 활동으로 민주주의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뭐라도 즉답형에서 말을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게 깔끔하게 이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더 힘내셔서 내년에는 절대 내 인생에 임용고시는 없다라는 마음으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